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자율신경계. 자, 우리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 거기에 작게 적어주시면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라고 이제 하면 되겠고. 자율신경계 안정 중에 이제 보통 부교감신경이 뒤에 얘기하는 이제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교감신경은 반대로 우리 그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일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게 만드는 게 이제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이제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운동 방식과 호흡 방식에 의해 유산소 능력을 높여 심장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유산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게요. 유산소 운동. 그럼 유산소 운동이 뭐냐? 보통 유산소 운동이 뭐죠? 그냥 뛰는 게 유산소 운동이야? 그게 아니라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운동이에요. 산소를 우리 그 운동의 에너지로 쓰게끔 만드는 것들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심박수를 높여야 돼요. 심박수를 유효 심박수까지 높이는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런데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만 자체로는 사실상 유산소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게 물론 근력 운동도 빡세게 하면 이제 그 심장이 좀 빨리 뛰기는 하는데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유산소 효과를 내는 건 큰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깅이나 아니면 이제 걷기나 빠른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큰 근육에 있는 큰 뼈를 움직이는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산소를 많이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달리기로 따지면 단거리 있잖아요. 100m 단거리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 심박수를 올린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단거리 운동처럼 10초 안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10초, 15초 안에 끝나는 그런 이제 폭발적인 우리가 이제 스프린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운동들은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 사람들은 달릴 때 숨 참아요. 폭발적으로 그 짧은 10초 동안에 숨을 참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한다기보다 큰 근육을 빠르게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달리기라고 해도 그런 단거리, 물론 이제 200m, 400m 틀리겠죠. 당연히 호흡을 해야 돼요. 숨 참고 10분, 20분은 못 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거리, 초단거리 그 스프린트는 보통은 이제 그 무산소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길어지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올려야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 대근육을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동작을 반복을 시켜가지고 약간 이제 심박수를 올리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의 시퀀싱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유산소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효 심박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유효 심박수라고 하는 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유효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트레이닝을 할 때. 그래서 그 유효 심박수가 거기에 적정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야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산소를 써서 이제 유산소 운동은 결국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연소시키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하면 유산소 운동을 떠올렸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가 쌓이다 보니까 근력 운동만으로도 지방을 태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해야 지방이 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지방은 예를 들어서 저강도 운동, 저강도에서 한 중간강도 운동으로도 충분하게 그 지방을 연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 좋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못 먹었을 때 고강도 운동을 해야지만 쌓여있는 지방을 태운다라고 치면 그럼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지 않고 운동을 적정 강도로만 해도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요가 계속 반복되는 분들은 그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기초대사율이라는 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왔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느냐예요. 요요를 몇 번이나 거쳤는지. 그럼 왜냐면은 요요를 많이 거치지 않은 분들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요요를 계속 반복이 됐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도 조금 많다 하면은 살을 빼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꼭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체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